시작할게요. 경우의 수. 지금 배우는 개념은 아닌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개념으로 승률과 조합이라는 말도 쓰죠. 굳이 이거를 나눠서 배우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통 경우의 수 얘기를 할 때 승률과 조합 얘기도 같이 합니다. 경우의 수가 뭘까요? 반복?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를 얘기를 하죠. 이벤트. 그래서 이거는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을 하잖아요. 엄마한테 혼낼 거 아니야. 그럼 엄마가 할 수 있는 혼내는 거의 경우의 수 계산하시죠, 다들? 엄마 몰래 컴퓨터를 했어. 그러면 엄마가 그 물컴을 눈치챌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 이런 거 다 계산하시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경우의 수 문제를 보시면 거의 다 일상생활, 실생활 속에서 경우의 수, 가지수를 구하는 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거는 이런 유형들,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공식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준 상황을 거기다 끼워 맞추는 거. 이거는 어떤 상황하고 비슷하니까 어떤 공식을 쓰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문제 풀기가 아주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합의 법칙, 하나는 보배의 법칙. 사건이 하나만 일어나면 경우의 수를 아주 구하기가 편할 건데 보통은 2개 이상이 일어나요. 근데 그 2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느냐 아니면 요거 또는 요거 이렇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합의 법칙과 보배 법칙이 다르죠. 합의 법칙은 또는 A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B가 일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면 된다 라는 가지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A의 경우의 수랑 B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뭐뭐 또는 뭐뭐 아니면 뭐뭐 이거나 뭐뭐 이렇게 또는 이거나 라는 말이 들어가면 합의 법칙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보배 법칙 같은 경우에는 A랑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서 AND라고 씁니다. 그때는 A의 경우의 수 에다가 B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시원아 왜 곱해야 될까? 원래 네?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하나를 동시에 던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보배 법칙을 사용하실 거죠?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개죠. 근데 그게 동전 앞면이 나왔을 때 주사위 6개의 경우, 그리고 동전이 뒷면이 나왔을 때 경우의 수 6가지. 이렇게 해서 6가지 하니까 2 곱하기 6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보통 여기는 무슨 말이 나올까요? 키워드가? 동시에, 또, 그리고, 뭐뭐와 함께 이런 말들이 나오면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사건을, 문제에 나오는 사건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이지 아니면 둘 다 말하는 건지를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들이 적용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동전하고 주사위, 동전 N개를 던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개일까요? 2N 2n개. 왜?
앞면 뒷면. 맞자. 근데 이거 동시에 던질 때죠? 네. 앞면 뒷면 두 개가 계속 곱해지니까 곱의 법칙으로 들어가니까 2의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주사위 n개 동시에 던질 때 경우의 수는 당연히 6n이 되겠죠. 네. 그러면 동전하고 주사위하고 동시에 던지면 동전 n개 주사위 n개라면 2의 n제곱하고 6의 n제곱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동시에가 아니면 동전 하나 던지고 주사위 하나 던지고 이렇게 하면 얘는 둘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내가 가위를 내는 거, 주먹 내는 거, 보내는 거 이렇게 선택지가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세 가지예요. 그럼 A, B, C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누구 하나만 이기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보이나 이거? A만 이기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세 가지. 왜 세 가지지?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 네, A가 이긴다면 뭘로 이기는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결정이 됩니다. 나머지 두 명이 주먹을 냈을 때 얘가 보로 이기는 경우, 가위로 이기는 경우, 주먹으로 이기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A랑 B가 이기는 경우는요? 둘이 이기는 거야. 세 개. 그죠? 이거는 C만 혼자서 지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죠. 그래서 C가 주먹으로 혼자 지냐, 가위로 지냐, 보로 지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가 이기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할 때 A만 이기는 게 아니라 A가 이기는 거야. 그때의 경우의 수는 여섯. 아닌데? A가 이기려면 A만 이길 수도 있고요. A, B가 이길 수도 있고 A, C가 이길 수도 있죠. 9가지. 그러면 9가지가 되겠지. 여기서 합의 법칙도 같이 쓰였죠? 네, A만 혼자 이기거나 아니면 A, B가 이기거나 아니면 A, C가 이기거나 이렇게 되면 3 더하기 3 더하기 3으로 들어가겠죠. 네. 동시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그래서 3 더하기 3 더하기 3 해서 9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00원짜리가 A게 있고 100원짜리가 B게 있고 10원짜리가 C게 있어. 그러면 각 동전 아니고 그냥 동전을 하나 이상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돈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그 지불 방법이랑 그거 돈이 정해져 있고 동전의 조합 방법이 따로 있지. 칠수 있고. 맞아. 그러면 지불하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지불하는 돈의 금액의 종류를 생각을 했을 때 다시 500원짜리 A개 100원짜리 B개 10원짜리 C개가 있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몇 가지인가? 이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문제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돈이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00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10원짜리가 10개 있어. 그러면 10원짜리 10개 모아서 100원 되죠.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중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경우, 중복 안 되는 경우. 여기 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중복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500원짜리 동전 A개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그죠? 낸다면 몇 개까지 낼 수 있죠? A개? A개까지 낼 수 있죠. 그럼 500원짜리 동전을 내는 방법은 A개 있어요. 그리고 또 안 내는 방법도 있죠. 너 코피 나니? 빨갛다. 요즘 쏘리. 그럼 500원짜리 동전을 내고 안 내고는 A 플러스 1개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원짜리는 몇 개 있겠어? B 플러스 1. B 플러스 1개. 10원짜리도 C 플러스 1개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뭘까요? 아예 안 되는. 아예 안 내면 안 되겠죠. 네. 하나 이상 내야 된다고 했으니까. 네. 그럼 여기 경우의 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경우의 수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 중복이 된다면 10원짜리, 100원짜리 한 개를 만들 수 있어.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아니면 뭐 100원짜리가 5개 있어. 그럼 이거 500원짜리로 생각해도 되잖아. 네. 그런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바꿔 생각하면 됩니다. 작은 금액, 큰 금액으로는 안 해요. 아, 안 돼요. 왜요? 왜냐면 10원짜리가 아니 100원짜리가 아니겠다. 100원짜리 5개 있어. 네. 그럼 500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네. 그렇게 되면 100원짜리를 내냐 안 내냐에 따라서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이렇게까지 갈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간과해요. 그래서 무조건 500원짜리를 100원짜리 5개라고 생각하고서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은 식으로 적용하시면 돼요. 대신 하나가 사라지겠지. 하나의 선택지가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서 생각한다면 A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오케이.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특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500원 A개, 100원 B개, 10원 C개 있는데 내가 420원을 지불하고 싶다. 그럼 그 420원을 지불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이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문제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7-3페이지에 2번이 그런 문제죠. 네. 100원, 50원, 10원의 세 종류의 동전이 있는데 한 개 이상씩 사용해서 420원을 지불할 수 있는 거 12개 이하다. 100원 개수 제한은 없네요. 12개 이하 말고는. 이거는 개수를 X, Y, Z 이런 식으로 해서 방정식을 세워서 푸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노가다로 풀어도 풀 수 있긴 하거든요. 420의 조합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쨌든 노가다긴 한데 조금 더 편한 노가다를 하는 방법이죠. 100x 플러스 50y 플러스 10z는 420. 이거 조금 정리를 해주자면 10x 플러스 y 플러스 z는 40이죠. x의 곱해진 수가 제일 큽니다. 이러면 x에다가 대입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편해요. 네. 네.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5y 플러스 z는 32가 되죠. 네. 그랬을 때 이거 그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거기에서도 y랑 z를 대입해가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x에다가 2 대입해보고 3 대입해보고 4는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대신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2 이하여야 되겠죠?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해볼까? x가 1일 경우 y 플러스 z는 32입니다. 그러면 y에 1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몇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큰 수부터 넣을까요? y가 6 들어가면 z가 2 가능하고 y에 5 들어가면 25, z가 7개 되는데 이러면 안 되죠. 12개가 넘어버리니까. 네. 네. 그러면 x가 1일 때의 경우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번 x가 2일 경우 5y 플러스 z는 12가 되고요. y에 최대 2가 들어가면 z가 2가 되고요. y에 1 들어가면 z가 7이 되겠네요. 얘는 괜찮죠? 야, 아무 말도 안 했어. 여기 20이잖아. 네. 내가 바보짓을 하면 알려줘야지 얘들아. 네. 그럼 y에 4부터 들어갈 수 있겠네. y 4, z는 2. y가 3일 때 z는 7인가요? 얘는 안 되죠? 12 돼버리니까. 그러면 12개 이하네요. 이하면 되니까 그지? x가 3인 경우 y 플러스 z는 12. 아까 y가 2일 때 z는 2 된다 그랬고 y가 1일 때 z는 7입니다. 여기까지 되네요. 맞니? 네.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네.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는 한 줄로 세우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 줄로 세운다는 거를 한자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니? 병렬은 한 줄이 아니잖아. 순열이라고 합니다. 저기 나왔던 순열이죠? 순열 자체가 한 줄로 세운다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영어로 뭐라고 하기에 순열? 퍼멘테이션이라고 해요. 중요한 건 피로 시작한다는 점. 한 줄로 세운다는 거는 맨 앞자리에 설 친구를 한 명을 뽑는다는 얘기예요.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설 친구를 뽑습니다. 나머지 중에서 그 친구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 설 친구를 나머지 중에 뽑는 거. 이런 식으로 가니까 각 사건이 따로따로 일어난 거예요?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합의 법칙을 쓸까요? 곱의 법칙을 쓸까요? 곱의 법칙을 쓸 겁니다.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면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자리에 쓸 친구를 뽑아야 되죠. 그 경우의 수는 몇 개? 5개. 5명 중에 아무거나 뽑아도 되니까. 그럼 5에다가 두 번째 자리는 첫 번째 자리에 쓴 애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거니까 4명이고요. 그 다음에 3이겠죠. 네. 네, 5명 중에 3명만큼을 뽑는 거니까 5명 중에서 하나씩 줄어가면서 더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순열에서는 NPR이라고 해요.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 요거는 N에다가 N-1, N-2 점점점 어디까지? 이게 R개만큼 가면 되겠지 은호야. 왜 이렇게 오늘
아니 저 3시간도 못 잤어요. 왜? 언니 너무 할 게 많아서 수행평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n은 r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그래서 이게 r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우면 좋을 텐데 항상 조건이 같이 떨어지죠. 묶어서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웃하여 세운다고 하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경우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이런. 네, 이웃하여 세우는 거면 얘네 수는 항상 묶어 다녀야 돼. 네. 한 묶음이야. 그럼 우리도 경우의 수를 셀 때 한 뭉텅이로 보는 거죠. 네. 5명 중에서 2명을 묶어서 4명 뽑는다 칩시다. 그럼 이 2명을 우리는 그냥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한 뭉텅이니까. 그러면 4명을 뽑는 게 아니라 사실 몇 명을 뽑는 거가 되지? 3명을 뽑는 게 되지. 왜? 4명 중에 둘은 한 뭉텅이니까. 그러면 5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 2명이 자리를 바꿀 수도 있어. 네. 이렇게 썼을 때랑 이렇게 썼을 때 그때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2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3명이야. 3명이 한 뭉텅이야. 그럼 3명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6. 그래서 사실 3명이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명 중에서 한 뭉텅이 포함 뽑는 요거는 뭉텅이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자, 이웃하면 세는 게 나왔어. 그러면 다음에는 이웃하지 않는 게 나오겠죠. 얘랑 얘랑 싸웠어. 그래서 얘네 둘을 붙여놓으면 안 돼. 그런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뜨. 이런 경우에는 자, 전체 경우의 수가 있어요. 전체 경우의 수 요거의 경우의 수라면 5명 중에서 일단 4명을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죠. 네. 그럼 그 중에서 이웃해서 세우는 경우를 빼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전체 마이너스 이웃하여 세우는 경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경우의 수가 5, 4, 3, 2까지 가겠죠. 4명 보는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몇 개냐 이거? 5, 4, 3 곱하기 2, 1. 내용을 부린다. 5, 4, 3. 그러네요. 2명을 안 묶어서 세우는 경우는 없겠네요. 얘는. 네, 얘는 0이 됩니다. 예제 볼까요? 7-5페이지 10번. A, B, C, D, E, F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운대요. 그러면 일렬로 세우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요? 6개. 네? 네? 720. 720이죠. 어떻게 했어? 6.
6, 5, 4, 3, 2, 1 다 곱했지? 네. 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720개가 되고요. 정훈아? 듣고 있지? 네. 그 중에서 A, B가 항상 이웃하도록 6명을 세운다면 A, B를 한 뭉텅이로 봐야겠죠. 네. 그러면 사실은 6명 중에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야. 둘은 한 몸이니까. 30? 그러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도 곱해줘야겠죠. 맞아요? 40? 그래서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5, 4, 3, 2, 1 다 곱해서 120. 120개인데 네. 거기에다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까지 곱해줘야 되니까 240입니다. 네. 왜? 자, 그러면 A, B가 이웃하지 않도록 6명 세우는 경우는 뭐겠어요? 1번에서 2번을 빼주시면 됩니다. 600? 아니요. 1번이 뭐더라? 1번 720이라며 580? 2번 240이라며 아, 그렇지? 480. 큰일 났다. 480이지. 네. 정원아 120에다가 A, B가 자리 바꾸는 경우 2 곱해줘야 돼. 그래서 1번에서 2번을 빼서 480입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저거 찍어도 돼요? 네. 어차피 영상 찍고 있긴 한데 근데 저거 찍으면 봐? 아니? 뭐지? 갤러리에 공부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거야? 아, 그건 아니고 그냥 혹시라도 까먹으면 볼지도 모르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10번 방금 했던 거 있죠? 6명을 전체 일렬로 세우는 거 우리 어떻게 구했더라? 팩토리. 그거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하. 6에서 1까지 전부 곱해졌죠? 이거 아까 순열로 표현하자면 순열로 표현하자면 발음 왜 이렇게 어렵냐? 6P6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순열에서 전체랑 내가 뽑는 가지수가 같은 경우 이거를 팩토리얼로 나타냅니다. 느낌표. 네. 이 느낌표가 뭔 말이냐? 6에서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다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네, 다 까먹었다, 저거. 큰일 났다.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NPN n명 중에서 n개를 뽑는 경우의 수 이거는 n 곱하기 n-1 n-2 점점점 2 곱하기 1까지 갑니다. 네. 요거를 n 느낌표라고 쓰고 n 팩토리얼이라고 읽는다. 예요. 네. 네. 아, 하나 빼먹었는데 누구 자리를 고정시킬 수도 있어요. 내가 시원이는 꼭 마지막에 세워야겠다. 아니면 뭐 은호는 키가 크니까 뭐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 세워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 빼고. 네, 6명 중에서 은호 자리만 고정하겠다라고 하면 걔 빼고 나머지 5명의 자리를 줄 세우는 식을 쓰면 돼요. 5, 4, 3, 2, 1 곱해주면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책에는 자연수 만들기라고 나왔죠? 자연수 만들기. 예를 들어서 5장의 카드가 있어. 그 카드에 숫자가 다 써 있습니다. 네. 그 카드 n개를 뽑아서 n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다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n개의 n개의 카드 중에서 n장의 카드 중 r장을 뽑아서 r자리에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무슨 기준으로 나누게? 그 여기 있나? 그죠. 처음에 나한테 주어졌던 N장의 카드 중 0이 없다. 0이 있다. 그러면 그 내가 뽑을 수 있는 카드 중에서 0이 있고 없고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0이 있으면 그 맨 앞에 자리가 여기는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R장을 뽑아서 R 자리에 자연수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맨 처음 자리를 정하는데 내가 N0을 뽑아버렸다. 그럼 걔는 R이 아니라 R-1 자리의 자연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경우를 하나 빼줄 거예요. 0이 없다. 그러면 평범하게 N장에서 R장을 뽑는 경우의 수를 쓰시면 되겠죠. 0이 있다 할 경우 맨 처음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원래 N가지인데 거기서 하나를 빼서 N-1로 들어갑니다. 네. N-1 곱하기 두 번째 쌀이 마찬가지로 N-1이죠? 네. N-2 점점점 곱하기 2 곱하기 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2일까지 안 가죠. R번째까지.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대표 뽑기. 지겹게 나오는 문제죠. 대표 뽑기도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뉘어요. 내가 회장하고 부회장을 뽑느냐 아니면 회장 둘을 뽑느냐. 무슨 기준이죠? 맞아. 중복? 중복이 되냐 안 되냐 그 차이죠. 네. 자격이 같은 애는 이렇게 둘 뽑고 얘 뽑고 얘 뽑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경우의 수니까 나눠줘야 됩니다. 자격이 다르면 얘 뽑는 거랑 얘 뽑는 거랑 다른 경우로 보는 거죠. 웃겨? 네.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다 칩시다. 자격이 다르면 그냥 평범하게 N명 중에서 R명 뽑는 거 쓰면 되죠? NPR이겠네요. 두 번째는 자격이 같을 경우 이 경우에는 NPR을 나눠줘야 돼요. 얼마로? 그죠? R명의 대표를 뽑는 거니까 순서가 바뀌는 거를 다 나눠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R명을 줄 세우는 거 일일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로 다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팩토리얼이었죠. R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조합이라고 불러요. 아까 P가 순열이었죠. 줄 세우는 경우 R은 그 중에서 중복을 비허용하는 경우로 조합, 영어로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C로 시작하죠? 네. 이렇게 씁니다. 또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격이 같은 둘을 뽑는다. 5명 중에서 5명 중 자격 같은 2명이라면 일단 5 곱하기 4 2명을 뽑는 경우의 수에다가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네. 만약에 3명이면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네, 5 곱하기 4 곱하기 3에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거 언제였지? 그 피타고라스 삼각형 경우의 수 할 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눴던 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책에 나온 건 여기까지고 플러스로 확률의 계산까지 있는데요. 확률이라는 건 뭐죠? 전체
맞아. 경우의 수 중에 A가 응. 일어나요. 그래서 확률의 뜻을 물었더니 확률을 못 대답하네. 전체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중에서 그 사건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나타나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 두 개를 던졌는데 36이 나올 그 합이 36이 나올 확률이라고 물어본다면 몇 분의 몇이라고 대답해야 돼? 주사위 두 개를 주사위 두 개를 던졌는데 합이 36이 나올 수가 없구나. 12가 나올 확률. 1. 네? 아니에요? 2. 아니 지금 뭐래 그 36분의 1이죠. 전체 가지수 36가지 중에서 66이 나올 딱 한 가지 경우 수만 되니까요. 그러면 확률이 100%일 경우 무조건 일어난다. 이 경우에는 확률이 얼마라고 얘기하면 되지? 1. 1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확률 이거 이 단원에서 다 하나? 아니겠지? 네, 확률은 그런 거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고 뒤에 하나 더 있으면 네, 뒤에 단원에 확률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게 나오겠네. 그러면 여기서 유형별로 하나씩 풀어보죠. 자, 스텝 A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는 개 노가다 문제예요. 어쩔 수 없이 경우의 수에는 노가다 문제도 들어갑니다. 저기 나뭇가지 그림을 수용도라고 하죠? 저 그림 그려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면 순서상으로 되는 거 다 써서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3번 한번 풀어볼까?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고 둘레의 길이의 합이 25. 1학년 문제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얘들아 삼각형 결정 조건에 성립해야 돼. 네. 여섯 개 오. 맞아요? 네. 저 11개가 넘게 나오는데요? 삼각형 결정 조건 부합해? 그게 뭐죠? 네. 상대편 결정 조건이요? 제일 긴 놈이 다른 두 녀석의 합보다 작아야 돼. 4번 같은 경우에는 안 되지. 17이 8보다 작으니까. 내가 17일 네. 어떻게 하지? 제일 긴 놈을 빼. 나머지 두 녀석을 더해봐. 8이지. 근데 그럼 나머지 두 녀석의 합이 얘보다 커야 돼. 얘도 안 되지. 5 더해도 10이니까 얘보다 작아. 나 200면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아예 삼각형이 성립하지 않아. 삼각형 결정 조건 1학년 때 배우는 거. 자, 4번 한번 볼게요. 경우의 수가 어려운 게 이 4번을 보고서 내가 쓸 수 있는 공식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노가다로 풀어야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 노가다예요? 네. 이거는 수염도로 풀어야 되는데 수영도 까먹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4명이 가방을 싹 들었어. 네. 그러면 4명, 마침 4명이네. 종원이랑 유빈이랑 시원이랑 누가 있어.
그럼 얘네들이 가방을 딱 들었을 때 네. 종원이가 자기 가방을 안 들은 경우가 몇 가지 있죠? 세 가지. 세 가지. 종원이가 윤빈이 거를 들었을 수도 있고 시원이 거를 들었을 수도 있고 은호 거를 들었을 수도 있어. 네. 그럼 이 세 가지마다 해당하는 다른 경우들을 계산해 보면 되는 겁니다. 종원이가 윤빈이 거 들었으면 윤빈이는 세 가지 있지. 종원이, 시원이, 은호. 자, 윤빈이가 종원이 거 들었어. 그럼 시원이가 들 수 있는 가방은 몇 개야? 두 개. 아닌가? 잠깐만요. 3개? 자, 일단 시원이 자기 가방 못 들어. 시원이 거 못 들어. 개. 시원이가 자기 가방을 못 들고 그러면 들 수 있는 가방 지금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윤호가 뭐니? 윤빈이 거 못 들지. 그럼 또 하나 빠졌어. 제 또? 것만 들수 종원이 거 못 들지. 이미 윤빈이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빠져. 그럼 4개 중에서 3개가 빠져나가니까 시원이가 들 수 있는 가방은 은호 거밖에 없는 거야. 네. 은호도 선택지가 없어. 네. 누구 것만 들 수 있다? 시원이 것만. 6? 모르겠어? 하나의 사건이 성립하면 종원이가 윤빈이 가방을 든다라는 사건이 성립해버리면 그걸 전제로 한 다른 사건들에서는 윤빈이, 시원이, 은호는 윤빈이의 가방을 못 드는 거야. 왜? 종원이가 이미 들어버렸으니까. 그럼 윤빈이가 시원이 거를 들었다고 할 때는 가지수가 하나 더 있겠지. 네. 왜? 윤빈이가 든 시원이 가방은 어차피 시원이가 못 드는 거였거든. 네. 그럼 시원이가 들 수 있는 가방 종원이 거 들 수 있죠? 네. 또 은호 거도 들 수 있어. 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은호가 들 수 있는 가방 하나씩 결정이 되겠죠. 네. 윤민이가 은호 거 들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똑같이 들 수 있는 가방 하나밖에 없어. 누구 거? 종원이 거밖에 못 들어. 아, 네. 그지? 은호도 거기에 따라 하나밖에 못 들 거고. 네. 은호한테는 언제나 선택지가 없어. 마지막 사람이라서. 너무 슬퍼. 12개? 그런데 종원이가 만약에 시원이 걸 들었다면 얘기가 또 달라져. 그지? 근데 그래, 36? 그래도 쟤도 4개 아닌가? 하나 잘못했다. 여기서 은호가 들 수 있는 가방이 뭐지? 종원이 거. 엥? 종원이 거 이미 시원이가 들었는데. 윤민, 아니. 저 제 거밖에 못 듣는데요. 그지? 그럼 이건 성립하지 않겠네. 아, 9개. 그러면 이렇게 종원이가 시원이의 가방을 들었을 때도 똑같이 3개가 성립하겠지. 네. 은호 거 들었을 때도 똑같이 3개가 성립해. 경우수. 그래서 몇 가지 있냐면 9. 9가지. 쌤 경우의 수 쓸 때 그냥 숫자만 써도 돼요. 문제에서 뭐라고 받느냐에 따라 달라. 그냥 경우의 수를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러면 그거 따라 써놓으면 돼. 네. 근데 3번 같은 거 보면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랬잖아. 네. 그럼 얘는 6개라고 써야 돼. 네. 또 시간 안 간다고 생각했지. 너무 졸려요. 7번 한번 계산해 볼래? 최단거리 안 했다. 이거 하고 최단거리 해보자. 같이. 오케이. 다른 친구들도 계산해줘야 돼. 생각보다는 나쁘지 뭐야 이게? 하나, 둘, 셋. 속도로 이 쌍수 해봐. 아니요. 지금 제 너무 좋아요. 우리 엄마도 치료 목적 쌍수 하셨어. 좋은 게 뭔지 알아? 치료 목적 쌍수는 보험이 돼. 아니 근데 눈이 이상해지잖아요. 그건 내 알바가 아니거지. 9번 한번 볼게요. 네. A에서 출발을 했다가
B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거를 구해 볼 건데 한번 지나간 길은 다시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쳐오는 경로를 일단 설정을 할 거야. A에서 B를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경로인데 A에서 처음에 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 A에서 갈 수 있는 장소라고 해야 되나? 이 지점 어디 갈 수 있어? 상관없어요. 어디 가든 상관없어. 네. CD 하나 더 있잖아. CBD. 다 갈 수 있어 한 번에. 네. 그러면 일단 A 가는 것만 생각을 했을 때 A에서 B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C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B로 갈 수도 있어. 네. 이제 돌아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겠지. 네. 처음에 B로 갔으면 네. 다시 A로 곧바로는 못 들어와. 두 가지로 나뉘지. C를 거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경우, D를 거쳐서 A로 돌아오는 경우. 네. 그 다음에 처음에 C로 갔으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은 B밖에 없네. 네. B로 갔다가 이제 다시 A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A로 바로 올 수도 있어. 네. 또 D를 거쳐서 A로 귀찮게 굳이 돌아오는 방법이 있어. A에서 D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 A에서 처음에 D를 갔으면 갈 수 있는 곳은 B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B에서 곧장 A로 돌아오던가 아니면 C를 거쳐서 A로 돌아오던가. 네. 그러면 당장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로는 하나, 둘, 이건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네. 네. 그게 끝이 답이. 아니야. 길이 여러 갈래가 있잖아. 저. 어떻게 가느냐가 바뀌지. 그럼 처음에 이 경로를 먼저 볼게. 네.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경로는 몇 가지? 하나. 하나. 그다음에 B에서 C로 갈 수 있는 경로는 둘. 길이 두 갈래가 있으니까 두 개 있지. 그다음에 C에서 A로 갈 수 있는 경로는 세 가지. 세 가지 있지. 네. 다른 친구들도 이해되니? 이해돼? 그래서 첫 번째 길은 6가지 있는 거야. 네. 두 번째 보자. 여기도 A에서 B 가는 건 한 가지고 B에서 D 가는 거는 네 가지. 네 가지. D에서 A 가는 게 한 한 가지. 가지네. 얘는 네 가지 있는 거. 네. 그 다음 3번 A에서 C 가는 게 하나 둘 셋 세 가지. C에서 B 가는 게 두 가지. B에서 A 가는 건 한 가지. 해서 6가지. 이거는 A에서 C 갔다가 B까지 가는 건 똑같은데 B에서 D를 가는 경우의 수가 네.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D에서 A 가는 거 한 가지. 그래서 얘는 24가지가 됩니다. 네. 그럼 이거 A에서 D 가는 게 한 가지 있고요. D에서 B 가는 거 네 가지. B에서 A 가는 거 한 가지. 해서 얘는 네 가지입니다. 마지막 A에서 D 가는 거, D에서 B 가는 거, B에서 C 가는 거 두 가지, C에서 A 가는 거 세 가지. 해서 24가지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었지. 네. A에서 B 가고 C 가고 A 가는 것 자체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곱의 법칙을 적용을 시켰는데 이 가지수 전체는 무슨 법칙 적용해야 돼?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이지. 내가 이걸로 가거나 혹은 이걸로 가거나 혹은 어쩌고 저쩌고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봐도 돼요? 네. 68? 네, 68가지. 할만하죠? 그리고 또 최단거리에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모두 몇 가지인가? 최단 경로? 최단이 아니지. A에서 B 가는 경로라고 해야 되나? 최단 경로가 맞겠다. 저그 찍히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할 거야. 네. 일단 최단 경로라고 하면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이렇게 가는 거. 그렇게 가는 경우의 수는 여기서 갈림길 있지. 갈림길마다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해줄 건데 첫 번째 갈림길 이쪽으로 출발했다고 생각하면 A에서 이 갈림길 가는 경우의 수는 최단 경로의 가지수 한 가지. 한 가지지. 뭐 이렇게 가도 돼. 이렇게 가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가면 겁나 멀리 돌아가는 거잖아. 최단 경로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한 가지 있고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두 가지. 왜? 한 가지. 이렇게 밖에 못 가잖아.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갈 수 있어. 최단이 아닐 뿐이지. 그다음에 여기 한 가지죠. 한 가지죠. 한 가지죠. 네. 한 가지. 그런데 네. 여기서 여기를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는 몇 가지일까? 이거 둘레길만 생각했을 때 두 개. 두 개죠. 내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거를 이거 갈림길 하나하나마다 적용을 할 거야. 자,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 한 가지,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 한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두 가지. 두 가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둘이 더해서 여기가 나왔다. 그럼 여기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는 세 가지. 세 가지죠. 여기까지 가는 건 두 가지로 갔어. 그리고 여기로도 한 가지로 갔어요. 둘이 더해서 세 가지입니다. 여기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여기는 둘이 더해서 세 가지. 여기는 여섯 가지. 여기는 열 가지. 여기는 15가지. 여기는 21가지. 네 가지, 10가지, 20가지, 35, 56. 여기는 5, 15, 35, 70. 원래 둘이 다른 게 맞구나. 그래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126가지가 있다. 네.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근데 이건 같은 경우에는 쉬운 경우고 어렵다라고 하면 이런 데를 막 지워놓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만, 관련 문제가 있었는데 예시를 보여줄게. 18부. 근데 화장실 가는 다녀와. 하나, 둘, 셋. 너희들 공간 있니? 쓸 공간? 빈 공간 있어? 왜 18번 똑같은 거 올리냐? 네? 책이 없어. 그러네. 이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8번 보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쓸 곳 있으면 이거 그려놔. A에서 B까지 갈 건데 P를 무조건 거쳐서 가야 돼. 그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습니까? 네 가지? 네 가지? 아니에요? 네 가지밖에 안 돼? 아니네. 야, 세모 술판인데?
지우개 없어. 기울기다. 10가지? 아니 뭐지? 저 이거 맨날 틀려요. 이거 모르겠어. 어디까지 가라고요? A에서 P를 거쳐서 P가 경유지야. 경유지. P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P를 거쳐서 아. E까지 가는 네. 거야.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여기서부터 또 따로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저 P까지 가는 걸 모르겠어요. 8가지? 아니에요? 진짜 뭐지? 얘들아 아까 배운 합의 법칙, 고백 법칙을 생각해봐. 어? 16가지. 아니 아니 안 해. 왜 그러냐. 잠시만요. 16가지. 아니 16가지 아니에요? 아니야 17? 아니야 23? 아니야. 아, 아니 근데 17하고 23가지는 어떻게 나온 거야? 17에서 6도에서. 24. 맞아 24가지야. 아니. 아까 뭐야? 이거 왜 그런지 알겠니? 노가다로 구하지 마. 이거는 이거 이렇게 제가 잘못 이상하게 하고 있었어요. P를 반드시 경유해서 가야 된다면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곱해줄 거야. 그러면 따로따로 구해주는 거지. 여기까지 가는 거 하나 있는데 여긴 둘, 셋, 여섯. P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6가지야. 네. 그럼 P에서 다시 출발할 거야. 1, 2, 1, 3, 1, 4.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4가지 있어. 네. 그럼 A에서 P를 가는 거 6가지랑 P에서 B를 가는 거 4가지를 곱해서 24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네. 아니 아까 계속 3 더하기 3을 4라고 써놓고 있었어요. 다 죽어도 진짜야? 3 더하기 4가 4라고? 쉽지 않네. 그 다음에 18번 한번 보자. 이게 그거랑 뭐야? 방금 거하고 똑같이 생겼네. 치우지 말 거야. 아니. 이렇게 생겼지? 18번이야. 스텝 A 18번. 일단 너희들이 구해볼래? 네. 주위에다 갖고 있는 거구나. 22까지? 아니. 30. 아니. 네? 아니. 아니. 네? 이거 일단 지우기긴 하거든. 분필 가루 가지고. 진짜 너무 슬프다. 먹는 것보다 낫지 않아. 핵심은 거기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수를 써놓는다는 거야. 이게 진심이야? 잠깐만. 좀 이상해졌는데. 102에 죄송해요. 카톡이 왔다. 확인하고 쌤 싶다. 진짜 30개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왜요? 유감스럽게도. 잠깐만.
44개. 아니야. 자 볼게요. 아,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 몇 개? 1개. 한 개. 여기 1개. 한 개. 쑥 여기 1개. 한 개죠.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인데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두 개고요. 여기는 세 개죠. 네. 여기서부터가 문제네.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는 몇 개일까요? 어디요? 여기 4 4? 1 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세 가지 경로로 여기까지 왔어. 네. 됐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는 최단 경로는 하나 하나밖에 없죠. 네. 여기서 이거밖에 없어 길이. 네. 했는데 네. 그럼 여긴 4인가요? 네? 여긴 4야? 1 아니에요 1이라고? 4 A부터 시작이야. 네. 자 A부터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 최단 경로가 2개 2개? 왜 여기서 하나 줄었어? 3개 3개 자 여기서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경로는 3개야.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는 경로는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선택지가 없어. 이 길로 가는 수밖에 없어. 3개 그럼 3개 그대로 있겠지. 네. 아 그래서 여기 3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개. 3개. 3개 여기는 4 4개 4개지. 여기 더해서. 아, 나머지는 똑같이 하시면 돼. 아 1, 3, 6, 9, 12, 16, 3, 10, 19, 31, 47 47. 그래서 얘는 A에서 B까지 가는 시간 경우는 47개가 되겠습니다. 아, 네. 네. 20번 한 번만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아마 쉬는 시간 있다. 이거 도형을 만드는 경우의 수. 아, 31 뭐가? 아니에요? 뭐가? 20번 네? 20번 20번 답을 2개 쓰셔야 되는데요. 네? 네? 뭐예요? 직선의 삼각형의 개수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이거 어릴 때 맨날 그려서 풀었는데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 직선이 저 직선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15 아니에요? 16 오. 다 그렇네. 왜 직선 두 개를 했지? 자 일단 여기 한 직선 위에 있는 애들 있죠. 네. 이 중에서 아무나 누구를 선택해도 직선은 딱 하나만 나와. 네. 그래서 그 직선 하나를 더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점이 전체 몇 개야? 다섯 네. 일곱 개 7개죠. 네.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7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7 곱하기 6이죠? 네. 그 중에서 중복은 허용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안 해요. 반직선이면 했겠지만 네. 얘는 이렇게 2개를 선택해도 이렇게 2개를 선택해도 같은 직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2로 나눠주셔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한 직선 위에 있는 애들은 빼야겠죠. 네. 그럼 이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4개 4개의 점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4 곱하기 3 똑같이 중복 제곱해 주시면 되고요. 네. 1을 안 더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 2, 1 플러스 21 마이너스 6이니까 22에서 6 빼서 16 16. 저 16을 해놨어요. 네. 다음 삼각형. 얘도 2개로 나눠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평범하게 7개의 점 중에서 3개를 택해서 만들면 참 좋겠지만 거기 중에서 뭘 빼주셔야 된다? 직선 같은 선을 네. 이 점들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빼주셔야 돼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 있죠? 35 7개의 점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니까 7, 6, 5에다가 중복을 제외해야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나눠주시면 되겠죠. 네. 이거 이해되니? 네. 이 중에서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빼주셔야 됩니다. 4, 3, 2, 아, 뭐라는 거야? 3, 2, 4개. 1. 그래서 31개.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5 빼기 4 해서 31개입니다. 네. 어렵지 않겠죠? 스텝 B까지 풀어오시길. 우와.